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재미새 여러분. 대빵재미새 제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전혀 모르는 영역을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1도 모릅니다. 근데 뭘 설명하겠다고요? 제가 제 지식이 아닌 다른 유명한 분의 지식을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러시아 제라늄 시리즈 중에 유지 시리즈 있잖아요. 유지 여름의 숨결, 유지 너무 많죠. 유지 파라다이스 애플 여러 가지, 유지 프린세스 그레이스 너무너무 많아요. 그 유지 시리즈를 만든 육종가 율리아 곤차르가 올해 24년도 5월 30일 날 한국에 왔었어요. 한국에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간담회라 그래. 하여튼 설명하는 만나는 그 자리에 제가 어떻게 운 좋게 참여를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날 율리아 곤차르님이 설명하신 내용 중에서 이 교배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그 내용을 제가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11월 말이고 이제 6개월이 지났으면 이제 이 정도는 이제 제가 공유해도 그 자리에 참석했던 분들에 대한 예의에 어긋나는 것은 아닐 거라는 이제 판단이 들어서 지금 오늘 그 내용을 공유하겠습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육종에 꿈이 없고요. 꿈이 없어진 이유는 몇 번 해봤는데 씨앗 자체를 싹을 잘 못 키워요. 제가 파종을 잘 못하는데 무슨 놈의 육종이에요, 교배예요. 저는 그래서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베란다 우리 육종가님들이 정말 애써서 예쁜 꽃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혹시 도움이 되실 만한 정보일까 해서 한번 공유를 해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제가 해본 거는 1도 없고 율리아 곤차르님이 하신 얘기예요. 러시아는 2010년도경에 스웨덴 제라늄들이 많이 들어왔대요. 근데 엄청 비쌌고, 그리고 스웨덴 제라늄도 이제 비슷비슷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거를 좀 보고 싶다 하는 욕망이 들어서 2013년도부터 이제 교배 작업을 시작했대요. 그리고 2015년도에 그 유명한 유지 프린세스 그레이스를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이제 이 교배 육종의 재미에 빠져들어가지고 지금까지도 열심히 하시고 계시대요. 그리고 러시아라는 나라 자체가 지난 10년간 이제 수많은 가드너들이 이 육종하는 재미에 빠져서 육종에서 새로운 작품들을 엄청 만들어내는 게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역시나 스웨덴 제라늄들을 가지고서 끊임없이 교배를 한대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제라늄들을 들여와서 교배를 하고 있대요. 자, 그런데 러시아는 우리가 알기로 추운 나라잖아요. 그래서 러시아는 6월에서 8월까지만 육종을 할 수 있대요. 그러면 러시아가 물론 땅덩어리가 엄청 크긴 하지만 러시아의 모스크바나 이런데 6월에서 8월에 기후를 한번 봐보세요. 온도나 습도나 여러 가지 상황이요. 그때만 육종을 할 수 있고 교배를 하는 시간은 새벽 7시 전에만 하신대요. 그리고 30도 이상일 때는 해봤자 아무것도 안 된다고 합니다. 난 깜짝 놀랐잖아. 러시아도 30도가 넘는다는 얘기를 듣고. 근데 율리아 곤차르님의 그 하우스에도 여름에 에어컨 3대를 돌린대요, 여러분. 러시아도 여름에 에어컨 3대를 돌린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베란다에 여름에 있는 애들이 살아남겠냐고. 못 살아남아. 자, 이거는 율리아님의 말씀이에요. 온도가 너무 낮으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겨울은 힘들겠죠. 근데 거실에서 가드닝 하시는 분들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가 뜨려고 할 때, 그러니까 아까 새벽 7시 전에 한다 그랬잖아요. 해가 뜨려고 할 때 그 꽃이 처음 딱 열릴 때, 그때의 암술 수술이 잘 된대요.
전 해본 적 없습니다. 아침 7시에는 전 자고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조날에다가 조날틱을 교배할 때 예쁜 꽃이 많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러시아 제라늄들이 그렇게 화려하고 크고 막 이런 꽃들이 많은가 봐요. 그리고 조날을 교배해서 이것들의 이대손 있잖아요. 그것들을 다시 교배할 때 예쁜 꽃이 나올 때가 많대요. 되게 중요한 정보죠. 이해하셨어요? 조날과 조날을 교배했어요. 그리고 또 조날과 조날을 교배했어요. 근데 이제 얘네들의 각 이대손들을 교배할 때 예쁜 꽃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분을 했으면 꽃대는 다 꺾어버리고 가장 튼실한 한 꽃대에서 가장 먼저 핀 3개의 꽃만 남긴다고 합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제라늄이 이렇게 있어요. 꽃대가 5개 달렸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튼실한 거, 얘를 오늘 수분해야 되겠다. 이제 마음을 먹고 수분을 했어. 그러면 나머지 4개의 꽃대는 다 잘라버리고, 그 남은 꽃대 하나에서도, 가장 먼저 핀 3개의 꽃망울만 남기고 꽃을 다 따버린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수정이 잘 되고 씨앗이 잘 연근돼요. 자, 그리고 꽃 피는 중에는 이 습도가 높으면 안 되고 살짝 바람이 있어야 된대요. 살짝. 그리고 똑같은 조건이라도 새로 육종된 새롭게 피는 꽃은 언제나 달라질 수가 있대요. 우리 그건 알고 있잖아요. 이 꽃에서 이 꽃을 똑같이 교배했어도 다른 꽃 나올 수 있다는 거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햇빛이나 뭐 다른 조건에도 또 영향을 받는데요. 자, 제일 중요한 게 햇빛하고 온도래요. 온도. 선선할 때의 꽃이 제일 예쁘고 제일 잘 된다고 합니다. 율리아 곤차르님은 비닐 온실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온실이 막 엄청 큰 게 아니라 7m, 11m래요. 7m, 11m, 7m 곱하기 11m 온실에서 작업을 하고 있고 하루 종일 꽃작업 하신대요. 그 온실 안에서. 그리고 겨울에는 가스 난방, 추우니까 러시아니까 여름에 에어컨 3대를 가동한답니다. 러시아도. 그리고 만들어진 신품종은 2년에서 3년을 지켜보고 나서 얘가 테스트를 통과하고 나면 출시를 한대요. 근데 그 테스트에서는 꽃, 수영, 그리고 잎 모양, 그리고 번식 가능성, 그러니까 삽목 가능성까지 다 테스트를 한 다음에 출시를 한다고 해요. 자, 교배할 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색상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법칙이라는 게 사실은 없대요. 법칙이라는 게 없고 그냥 자기만의 상상이래요. 상상. 그래서 머릿속으로 여기를 섞으면 어떻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교배 결과를 상상하면서 꽃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율리아님이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꽃의 모양, 화형, 그리고 두 번째는 컬러. 색상, 그러니까 진한 색, 그리고 노란색을 만들려고 지금 노력 중이라고 합니다. 우리 노란색 제라늄 만드는 게 전 세계 모든 육종가들의 꿈 아니겠습니까? 가장 노란색에 가까운 게 라라 발마죠. 클리프 블랙맨이 만들어 놓고 간 그 조나틱 제라늄 라라 발마가 지금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노란색에 가까운 제라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꽃에서 암술이나 수술이 잘 안 보이는 꽃 있잖아요. 그러니까 겹이 너무 빽빽해서 그런 꽃은 칼로 잘라가지고 수술을 채취한대요. 수술을 채취해서 암술에다가 이제 묻혀주는 겁니다. 그리고 리갈은 리갈끼리만 교배가 되고요. 대신 아이비 제라늄은 하이브리드가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다른 종에 섞일 수가 있대요. 리갈은 리갈끼리만, 아이비는 대신 다른 종하고 교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율리아님도 이제 원종 제라늄 있잖아요. 원종 페라고늄, 원래 아프리카에 살던 애들, 그 원종 페라고늄으로 시도를 많이 해봤는데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고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렸대요. 오래 걸린대요. 그래서
또 다음 내용은 꽃의 암술이 5개인 경우만 교배가 된다. 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거든요. 사실은 해본 적이 없어서. 근데 육종 하시는 분들은, 교배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꽃의 암술이 5개인 경우만 교배가 된대요. 기형으로 6개나 7개일 경우에는 안 된다고 보면 된다고 합니다. 안 된다고 보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암술에만 묻히지 말고, 수술의 가루를 암술에만 묻히지 말고 암술 주변에 꽃에도 다 묻히라고 하네요. 1년에 율리아 곤차르님은 한 1000개 정도의 파종 씨앗을 심는데 1000개를 심으면 그 중에 출시할 만한 상품이 되는 애가 한 20개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작업입니다.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못해요. 저는 인내심이 없어서 이런 작업 못할 거. 이걸 2년 3년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못합니다. 그리고 또 율리아 곤차르님이 그날 해주셨던 말씀 중에, 이건 이제 교배와는 상관없지만 러시아는 10리터나 15리터 화분에 크게 많이씩 키우는 스타일이래요. 그리고 본인의 생각은 큰 화분이 관리가 더 쉽고, 이 큰 화분에도 손가락으로 이제 한 마디 정도 흙이 말랐다 이렇게 확인됐으면 물을 600ml 정도 주면 된다고 합니다. 물 관리가 더 쉽다고. 한국에 와서 한국의 화분이 너무 작아서 놀랬대요. 그리고 율리아 곤차르님은 상토가 아니라 진짜 자연 흙으로 키운다고 합니다. 다른 육종가들은 이제 피트모스나 이런 걸 쓰지만 율리아님은 자연 흙으로 키우신대요. 율리아님이 사시는 지역의 이 토양이 배수가 아주 잘 되는 좋은 토양이라서 그 흙을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3개월에 한 번씩, 그러니까 하우스니까요, 전체적으로 그 화학약품으로 방제를 한대요. 옆면 시비 방식으로 하고 있고, 하우스가 이제 크기 때문에 자동 분사 시스템을 이미 설치해 놨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하우스에 새 모종이 들어왔다. 바깥에 있던 새로운 모종이 들어온다. 그러면 이분은 3개월을 다른 곳에 따로 격리했다가 지켜본 후에, 이제 뭐 벌레나 전염병이나 뭔가 문제가 없는지 본 후에 합사를 시킨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저는 그냥 그날 들었던 내용을 이렇게 기록해 놨다가 제가 읊어드린 것밖에 없어요. 저는 안 해봐서 몰라요. 그리고 앞으로도 별로 할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저희 집에서는 희한하게 자연교배도 잘 안 돼요. 옥상에 있어도 자연교배가 잘 안 되고, 제가 지금까지 1년 반 동안 키우면서 씨앗이 자연적으로 연걸어서 내가 씨앗을 본 게 딱 한 번 있어요. 딱 한 번. 저희 집은 잘 안 됩니다. 러시아 제라늄이 많아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러시아 제라늄들은 겹이 너무 많아서 이걸 인위적으로 이렇게 해주지 않는 이상 사실은 자연적으로 얘가 씨앗을 연구기는 쉽지 않거든요. 근데 하여튼 우리 교배와 육종에 관심이 많으신 우리나라 가드너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6개월 동안 묵혀놨던 그 내용을 한번 공유해 드립니다. 그날 그 모임에 참석하셨던 한 20명 정도 되는 분들은 이미 6개월 전에 다 들으신 내용이죠. 앞으로 우리 이제 만약에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도 한번 정보 참고하셔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안 합니다. 인내심이 없어요. 여러분들 예쁜 꽃 많이 만들어주세요. 제가 다 살게요. 자, 오늘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끝!